인간권은 예쁘겠다. 아니 그러지 말라고. 잘가. 알비백이 이런 거 비슷 이거 배우는 거예요. 수학에서도 안 배워. 이거 쉽게. 자 갑니다. 진짜 일과 에너지 정리. 저번 시간에 이제 공부했던 거 좀 복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과 에너지 정리를 합니다. 저번 시간에 뭘 배웠냐면 이런 거 배웠어요. 우리 그 무엇에 관한 그러니까 저번 시간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에 관한 내용이죠? 작반으로 그렇죠. 작반으로 뭐 푸는 거예요? 쉽게 가면 작반으로 운동방정식 푸는 거죠. 그쵸? 예, 작용반작용을 운동방정식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시그마 F는 뭐야? 시그마 F는 시그마 M 곱하기 A. 이 F는 MA가 그대로 성립한다 이거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은 F가 여러 개라기보다는 어떻게? 질량이 여러 개인 거 배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속도 A는 뭐 시그마 뭐야? M분의 F. 그래서 이제 알짜 힘을 알아내고 알짜 힘 알아낸 다음에 그 알짜 힘을 무엇으로 전체 질량으로 나눠서 뭘 구한 다음에 가속도를 구한 다음에 각 문제에서 작반에 해당되는 문제들 뭐 예를 들어 장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를 풀어내는 거였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요즘에는 어떤 케이스의 문제들도 있느냐면 요렇게 만약에 얘가 4kg짜리고 얘가 1kg짜리의 물체이다. 1kg짜리 물체이다. 그러면 누구만 문제가 되느냐면 뭐만 문제가 되죠? 그렇죠. 얘만 문제가 되죠. 얘만. 그쵸? 그래서 10N만 외력이다. 10N으로 누가 움직이니까? 10N으로 전체가 움직이니까 가속도를 구하면 4 플러스 1분의 10 해서 얼마야? 2가 나와서 2m/s 제곱이고 그러면 가속도가 2m/s 제곱이니까 각각의 알짜 힘을 보면 얘 알짜 힘은 얼마다? 그렇죠. 2N이고 그러면 위의 방향으로 뭐가 작용한다? 장력 T가 작용하는데 장력 T는 8N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 해결하실 수 있었어요. 그쵸? 네. 이해가셨나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맨 마지막에 오히려 시그마 F를 하는 꼴이 됐죠. 그죠? 네. 자, 갑니다. 요번에는 이제 일과 에너지의 정리예요. 자,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일에 관한 설명을 합니다. 일 W는 힘 곱하기 내가 힘을 주고 그 방향으로 무엇이 있어? 이동거리가 있어야만 이동거리 S가 있어야만 우리가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한다. 과학에서는. 그쵸? 되셨나요? 그러면 만약에 그냥 뭐 수평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면에 놓여 있는 물체의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면 되게 상관없는데 이게 어떤 각도 세타를 가지고 이 지면과 어떤 각도 세타를 가지고 움직이면 그게 문제가 되는다 이거지. 그래서 X축 방향 성분, Y축 방향의 힘의 성분으로 나누면 만약에 요걸 세타라고 했을 때 요 놈이 뭐가 되죠? F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 다음에 요 수직 방향으로의 힘은 F 사인 세타가 돼요. 자, 이거는 익숙해져야 됩니다. 왜냐면 오늘 배울 포물선 운동에서도 잘 나와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일단 첫 번째 수직 방향의 힘 FY는 이 운동과 관련이 없어요. 그쵸? 왜냐면 그쪽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렇게 들리지 않는다고. 그쵸? 그냥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맞죠? 아무리 힘을 이렇게 준다고 해도 이렇게 꾸준히 준다고 해도 얘가 위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죠? 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 이 물체에 뭐가 있어요? 이 물체에 무게가 있죠. 이 물체에 무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뭐가 있어요? 수지강력 N이 있어요. 됐죠? 그러면 가끔 수지강력의 크기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거부터 해결하고 갈게요. 그러면 지금 수직 방향으로 알짜 힘이 얼마라고요? 알짜 힘이
0이란 말이지. 근데 그게 왜 0이냐 이런 얘기야. 자, 무게. 이 물체의 무게죠. 이 물체의 무게와 누가? 수직항력만? 아닌데? 그쵸. 수직항력 N과 누구까지? 그치. FY, 즉 F 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까지 합쳐져서 무게와 뭐 했다? 그죠. 알짜임이 0이다. 그러니까 알짜임이 0이니까 W는 F 알짜임 곱하기 뭐야? S인데 F가 0이니까 뭐라고요? 알짜임도 0이, 알짜1도 0이다 이거지.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수평 방향으로의 알짜1을 배울 건데 그럼 W 자 F 뭐야? X 코사인 세타죠. FX S죠. 그러면 FX는 뭐야? F의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S 됐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힘 외력 F가 한 1. 그죠? 외력 F가 한 1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되셨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런 거식 배우면 무조건 배우는 게 뭐야? 단위. 그죠? 단위는 뭘 사용한다? 네, 주를 사용한다. 되셨나요? 오케이. 위로 작용하는 알짜임이 수직방 알짜임이 0인 이유가 안 들려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알짜 힘이 0인 경우를 저번 시간에도 설명했는데 알짜 힘이 0인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어떤 경우가 있죠? 정지와 등속 운동. 그렇죠. 얘는 지금 그 수직 방향으로는 정지란 말이야. 수직 방향으로 이동 거리가 없어요. 그죠? 예. 자, 갑니다.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 왜 알짜 힘이 0이라고 볼 수 있는지 질문을 하셨어요. 그죠? 수직 방향으로 이동 거리가 없습니다. 안 움직여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교재에는 없지만 이것도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W가 0이 되는 경우. W가 0이 되는 경우가 따라서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1, 2, 3. 그죠? 이건 오히려 물리원에서 더 중요한 건데요. 그죠? 그러니까 물투에서는 이 정도는 다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죠? 자, 뭐라고요? F, 뭐는? F가 0인 경우. 그죠? 그 다음에 S가 0인 경우.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0인 경우.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F가 0인 경우, F 알짜임이 0이라는 건 뭐냐면 합력이 0이라는 거죠. 합력이 0인 경우, 뭐 정지, 그 다음에 등속 운동 이렇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근데 그 중에서 그러면 뭐예요? 등속 운동이 여기에 해당되죠. 자, 등속 운동합니다. 그럼 알짜 힘이 얼마라고? 알짜 힘이 0이기 때문에 뭐야? 일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S가 0인 경우, 정지인 경우죠. 정지인 경우에도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0인 경우, 그럼 세타가 얼마일 때? 90도일 때 0이잖아요. 그죠? 세타가 90도일 때 0이다. 맞죠? 즉, 뭐하고 90도를 이룬다고요? 뭐 F와 그 다음에 이동거리가 90도를 이룬다. 그럼 뭐라고? 그러면 일을 안 한 거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그렇죠. 물체를 그냥 들고 옆으로 가는 경우. 물체를 들고 옆으로 가는 경우 뭐야? 힘은 어느 방향? 힘은 내가 위에 방향으로 줘야죠. 들고 있으려니까. 그런데 어디로 갔다고요? 수평 방향으로 갔단 말이야. 그러면 90도를 이루니까 뭐라고? 0이죠. 계단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체를 들고 계단을 올라갈 때도 이런 거예요. 수평으로 간 거리는 전부 다 뭐예요? 일이 0이에요. 그죠? 위로 올라간 건 다 뭐예요? 일을 한 거죠. 이해 가셨나요? 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뭐에 관한 설명이냐면, 그런데 만약에 W가 마이너스 50J라는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50J라는 건 무슨 말이냐? 외부에서 받았다. 외부에 일을 했다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물체에 대해서 이 물체가 외부로 일을 하면 이 물체의 에너지가 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50줄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이해하셨나요? 그 마이너스를 보고 일을 벡터라고 보시면 안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일은 플러스 마이너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벡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쪽으로 45도 50줄 일한 거하고 이쪽으로 45도 50줄 일한 거하고 달라야 벡터인 거야.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러니까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라는 개념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니,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하지 않았다면? 근데 F가 벡터인데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기하 벡터라는 수학을 배우시면 알겠는데요. 벡터 길이의 곱은 스칼라 곱이 있고 벡터 곱이 있어요. 네. 자, 갑니다. 그 다음에 일과 에너지의 정리로 갑니다. 일과 에너지의 정리. 방금 전에 했던 얘기가 이 일과 에너지 정리의 뭐라고요? 에너지 정리의 어떻게 보면 주된 개념입니다. 내가 어떤 물체가 있는데 자동차가 있단 말이야. 그 장난감 자동차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뭘 해줬냐면 지금 뭐 달리고 있어. V0가 이미 있는 애고 질량이 M이야. 근데 내가 여기다가 어떻게 했냐면 힘 F를 줬어요. 힘 F를 더 줬어요. 그럼 얘 나중에 속도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내가 지금 이제 어느 방향으로 했어요? 운동 방향으로 힘을 줬으니까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S만큼의 거리를 이동시켰어요. 이렇게. 이동시켰다 이거죠? 그랬을 때 그럼 속도가 나중 속도가 증가하겠네요. 그쵸? 그러면 뭐가 생기죠?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이 생기죠. 이해가셨나요?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W는 FS인데 이 W는 FS가 어떻게 표시될 거냐면 2분의 1 뭐야? MV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로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네. 네. 분필 때문에 잠깐 끊겼는데 그죠? 자, 이제 요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델타 EK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얘가 뭐야? 나중 속도, 얘가 처음 속도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볼 수 있다. 이거 이제 유도하는 과정은 되게 간단합니다. F는 뭐야? F는 MA 그죠? MA. 그러면 우리 무슨 운동이냐면 이거 R자임이 일정한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이죠.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의 공식을 사용해요. M 곱하기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EAS는 기억나요? EA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 제로의 제곱 이 식으로부터 AS 대신에 어떻게 해요? 2분의 1 V 제곱 마이너스 V 제로의 제곱 써서 이제 곱해주는 거죠. 그럼 2분의 1 MV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로의 제곱 이렇게 해서 유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오케이. 되셨나요?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개념을 정리하면 아까 결국엔 뭐냐면 내가 물체에 해준 일은 그죠? 무엇이 됐다?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됐다. 이런 거죠. 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E를 받는 경우에는 W가 이렇게 0보다 크죠. 해준 일. 그러니까 증가량. 그죠? 그래서 W가 0보다 크다라는 건 외부에서 어떻게? 외부로부터 E를 해준 거고. 그죠? 물체에 외부로부터 일이 들어오는 거고 W가 0보다 작다라는 건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체가 어디에 일을 한다고요? 외부로 일을 했다는 뜻인 거예요. 그죠? 예, 그 차이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외부에 일을 한 경우에는 R자임이 현재 운동 방향과 달라서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게 될 겁니다. 뭐 이런 소리예요. 뭐 있죠? 예시가? 물체가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어떤 거냐면 마찰력에 대한 일 같은 건 경우인데 어떤 물체가 마찰이 없는 영역을 가다가 여기 마찰이 있는 영역 뭐 이렇게 마찰이 있는 영역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 물체는 이 어떤 방향으로 운동하냐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운동하고 있었는데 얘가 이 구간 안에 들어오면 마찰력이 있는 구간 안에 들어오면 마찰력은 이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외부에 대해 마찰력에 대해서 일을 하게 되면 결국에 이 물체가 V0는 0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여기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V 나중이 0, 즉 정지하게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뭐에 대해서 일을 한 거예요? 마찰력에 대해서 일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물체가 외부에다가 일한 거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물체가 일을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내가 운동 에너지가 50줄이었다. 근데 내가 정지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50줄에 일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럼 땅바닥 위를 받은 거예요? 아,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갑니다. 여러 가지 운동으로 갑니다. 여러 가지 운동. 자, 여러 가지 운동 중에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어떤 운동을 배웠냐면 자, 운동은 우리가 이제 속도가 운동을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속도의 방향, 운동의 방향이었죠.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제 빠르기가 변하는 운동, 뭐 방향이 변하는 운동,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뭘 배웠냐면 이런 걸 배웠어요. 빠르기가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하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네, 등속 직선 운동, 등속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맞죠? 이걸 배운 거고요. 두 번째, 빠르기가 변화하는데 방향은 일정한 놈을 배웠어요. 그거 뭐죠? 방향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예, 빠르기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그런데 뭐는? 방향은 안 변해야 된다. 방향이 변하면 등가속도 운동이 안 되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등속 원운동이에요. 등속 원운동은 뭐라고요?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었죠. 그죠? 등속 운동도 아니었어요. 1번, 2번이 다 아니에요. 그죠? 그냥 가속도 운동이었어요. 그럼 세 번째,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울 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빠르기는 일정한데, 네 번째죠. 미안. 일정한데, 변화. 방향이 변하는 거.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등속 원운동이라고 그랬죠? 등속 원운동은 빠르기, 즉, 속력은 일정해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속력은 일정한데, 그렇지. 방향이 계속 변한다. 그럼 네 번째로 배울 내용이 뭐냐면, 여러 가지 운동에서 배울 내용이 빠르기도 변화하고, 네, 방향도 변화한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의 두 가지 예는 뭐냐면 포물선 운동과 또 하나 뭐 타원 운동 아니요. 뭐가 있을까요? 진자의 운동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단진자 운동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 중에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포물선 운동이라는 건 뭐냐? 예를 들자면 제일 쉬운 예가 뭐냐면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거든요.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 요즘은 이걸 1학년들도 배워요. 여러분들 때하고 다르게. 자, 갑니다. 수평으로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속도 V를 가지고 던져졌어요. 자, 갑니다.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는 어떤 운동일까요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빠르기 변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빠르기 일정한가요? 빠르기 수평 방향으로 그 어떤 힘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수평으로 던져지고 난 다음에 뭐밖에 안 받아요? 아래 방향, 수직 방향, 연직 방향으로의 중력만 받습니다. 공기저항은 제외해요? 네, 그렇죠. 공기저항 제외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기저항 제외하기 때문에 오로지 뭐만 받는다고요? 네, 그죠. 수직 방향으로의 중력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얘가 던져지고 나면 수평 방향으로는 뭐예요? 당연히 R자이 0이니까 등속 운동이라면 그렇죠.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할 것입니다. 두 번째 수직 방향으로는 어떨까요? 수직 방향으로는 자, R자임 중력이라는 게 떨어지면서 무게가 변하나요? 그러면 되게 좋겠다. 야. 그럼 맨날 패러글라이딩 하면 다이어트 될 거 아니야. 만약에 그렇다면. 근데 그럴 리 없죠. 네, 그럴 리 없어요. 그러니까 질량 안 변할 테니까 무게가 일정하죠. 네, 그러니까 결국엔 뭐야? R자임이 일정한 운동이니까 등가속도 운동할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위치에 따라서 뭘 내가 그려보면 위치에 따라서 벡터를 그려보면 이런 겁니다. 자, 처음 출발하는 순간부터 이렇게 계속 끝까지 등속 운동이에요. V로 등속 운동.
그런데 처음에는 y축 방향 속도가 얼마라고요? 0입니다. 0. 그런데 두 번째에는 어떻게? 두 번째는 요만큼. 세 번째에는 어떻게? 이만큼. 네 번째에는 이만큼. 이렇게 속도가 증가한단 말이야. 속도의 크기를 벡터로 표시하면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합으로 생깁니다. 얘네들의 합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죠. 되셨나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 거냐? 얘 때문이에요. 요렇게 뭐야? 합벡터가 생기죠. 속도의 합벡터.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합벡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얘도 요렇게 합벡터가 요렇게 생길 거예요. 맞죠? 그것을 쭉 연결한 게 뭐라고? 그것을 쭉 연결한 게 결국엔 이 물체의 운동 경로예요. 예, 운동 경로.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됐죠? 자, 따라서 V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Vx로 그 다음에 Vy로 나눌 수 있어요. 됐죠? 그러면 Vx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V로 일정한데 Vy는 어떨까요? Vy는 정상하게 증가해요. 그렇죠. 이제 일정하게 증가하는데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등가속도 운동의 공식, 나중속도의 공식이 뭐예요? V0 플러스 2분의 1 AT. AT죠. V0 플러스 AT. 그죠? 예. 그러니까 뭐야? GT만큼 생깁니다. GT만큼. 저게 속도의 변화량이었나요? 아니, 속도죠. 속도. 속도인가요? 예, 예. 그러니까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시간의 속도. 그 시간의 속도. 이해 가셨나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게 이제 거기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fx는 0이고요. 수평 방향은. 그러니까 이제 가속도도 0이죠? 가속도도 0일 거고 따라서 처음 속도도 v0고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v0. 근데 연직 방향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연직 방향으로는 뭐가 존재한다? 연직 방향으로는 알짜임이 존재하죠. 그 알짜임이 뭐예요? mg가 뭐라고요? 무게죠. 무게만큼 존재할 겁니다. 자, 따라서 가속도는 얼마만큼이에요? 가속도. 따라서 가속도는 뭐야? 중력 가속도 g만큼. 됐죠? 그래서 이 중력 가속도 g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뭐라고요? 나중 속도는 gt만큼. 되셨나요? 네, 나중 속도는 gt만큼.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변위를 구할게요. 변위.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변위인데요. 그러면 x축 방향, 수평 방향으로의 변위를 sx, 그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의 변위를 sy라고 하면, 자, sx는 어떻게 되죠? 저번 시간에 그런 거 설명했죠. 속 시원하게 뭐라고요? 속 시원하게 변보라고요. 속시변. 됐어요? 변위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러니까 뭐야? v0 t고요. 자, y축으로는 요번엔 등가속도 운동을 공식을 써야죠. 뭔데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이거죠? at의 제곱. 자, v0는 얼마니까? 0이니까 여기다 갖다 쓰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gt의 제곱.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걸 y축 방향으로의 변위. 자, 이제 우리가 뭘 구할 거냐면, 잘 들어요. 지금부터 뭘 구할 거냐면 경로를 구할 거야. 아시죠? 경로. 자, 그러면 자, v0t가 되니까 아하,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뭐에다 집어넣어서 이 sx를 x라고 보고 얘를 x라고 놓고 그다음에 얘를 y라고 놓으면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자, t는 뭐분의 v0분의 x 이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 g v0분의 x의 제곱은 y 이렇게 되셨나요? 네. 자, 따라서 자, 왜 좌변을 좀 정리해서 오른쪽에다 써놔주면 뭐야? 2v0분의 1gx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2v0분의 gx의 제곱이잖아요. 맞죠? 잠깐만. 이런 거 뭐라 그러죠? 이런 거? y는 ax의 제곱 이렇게. 맞죠? 이걸 뭐라 그래요? 예, 그쵸. 이차함수 포물선. 그게 포물선 운동이에요. 되셨나요? 예.
자, 이제 그러면 수평으로 던져진 운동을 마지막으로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 정리할게요. 마지막으로. 아까 했던 자, 거 복습이. 네, 아니, 정리. 자, 갑니다. 그럼 정리할 수 있으면 대답해봐요. 자, 갑니다. 자, 수평 방향으로의 속도 Vx는 어떻게 한다고요? 분속도. V0죠. V0. 됐나요? 그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의 속도 Vy는 어떻게 되죠? Vy는 GT고요. GT.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경로는 뭐였죠? 경로? 그러니까 궤적이라고 보통 그러죠. 궤적. 포물선 운동이었죠? Y는 뭐야? 2V0분의 G X제곱 이런 식으로 됐죠? 2V0 제곱이죠? 그죠? 2V0 제곱. 그죠? 자, 되셨어요? 궤적. 자,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우리한테 궁금한 건 뭐냐면 도달 시간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이게 필요해요, 이거. 그래서 만약에 수평 방향으로 얼마나 갔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지 R 요걸 알고 싶다 이거죠. 수평 방향으로 얼마나 날아갔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날아가는 동안에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시간은 어떤 게 힌트이냐? 바로 이게 힌트라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얼마야? 라지 H 뭐 이렇게. 이게 힌트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 갑니다.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자, Y축 방향에 즉 수직 방향으로의 속도 변이 Y는 뭐였어요? 2분의 1 GT의 제곱이었죠. 근데 잘 보면 얘가 수평 방향으로의 상관없이 결국 이 높이에서 요 지면까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일 거 아니에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수평 도달 시간은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요? 전체 높이 얼마? H는 뭐야? 2분의 1 GT의 제곱. 그러니까 T는 어떻게? 2 라지 H를 G로 나누고 제곱이니까 루트 씌운 만큼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바닥 도착 시간. 이해하셨나요? 즉 지면 도달 시간이다. 지면 도달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면 도달 시간. Got it? 됐어요? 지면 도달 시간. 자, 이제 갑니다. 그러면 수평 이동 거리는 너무 쉽네요. 자, 수평 이동 거리 R은 얼마일까요? R은 그렇죠. V0T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V0 곱하기 자, T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루트 G분의 2H.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안으로 들어오면. 만약에 안으로 들어온다면 루트 G분의 2HV0 뭐 이런 식. 제곱.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되셨나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말이? 네. 이걸 수평 이동거리, 수평 도달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즉 내가 수평으로 이렇게 공을 던지면 얘가 어떻게 한다고요? 얼마나 날아갈 거냐는 저렇게 정한다 이거지. 이해가셨어요? 되게 간단하잖아. 잘 생각해보면 만약에 2m/s야. 근데 떨어지는데 4초가 걸렸어. 그럼 몇 미터 날아가겠어? 8m. 그렇죠. 굉장히 수식으로 하면 되게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면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내가 수평방향 2m/s로 던졌거든? 근데 얘가 저쪽에 가서 떨어지는 데까지 몇 시간이 걸렸다고? 4초가 걸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2m/s로 4초 갔어요. 그럼 어떻게? 8m 갔죠 뭐. 그죠?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철저하게 수평방향, 수직방향이 나누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마이크랑 켜. 자, 자막으로 달아요 쌤. 자막. 갑니다. 뭘 자막으로 달아? 입모양으로 알려줘. 입모양으로 알려줘? 중간에 편집해버려야지. 자, 갑니다. 자, 여기서 V0로 던졌어요. 정리해보시면 V0로 던졌어요. 그런데 X축 방향의 운동과 Y축 방향의 운동이 달라요. 그죠? 네. 자, X축 방향으로의 운동은 등속 운동이고 Y축 방향의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 중에 연직상방 운동이죠. 알짜임이 일정한 운동, 중력으로 알짜임이 일정한 운동. 그러니까 Vx는 어떻게 될 거냐, 그죠? X축 방향의 나중 속도는 어떻게 될 거냐, V0, X0예요. 왜? 등속이니까 안 변해요. 그러니까 V0 코사인 세타고요. 두 번째, Vy는 Vy0 T 플러스 AT죠. 그러니까 Vy0 대신에 V0 사인 세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A 대신에 G 집어넣어서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 이렇게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가 변위를 구할 거예요. 변위. 자, 수평방향의 변위 SX는 자, X라고 놓을 거예요. X라고 놓을 거고 X는 V0 코사인 세타 T가 되죠. 속 시원하게 변위 되셨나요? 오케이. 두 번째 SY는 즉 Y라고 놓을 건데 얘는 V0T 자리에다가 V0 어떻게 해요? V0 사인 세타 T 이렇게 되셨나요?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자리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 왜 마이너스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동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 받아요. 이해가셨나요? 가속도가 마이너스 G인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첫 번째 식 1번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T는으로 바꾸죠. T는 V0 코사인 세타분의 X. 이걸 어디다 대입한다고요? 2에다 대입할 거예요. 알겠죠? 그럼 Y는 V0 뭐야? V0 사인 세타 곱하기 뭐야? V0 코사인 세타 X. 이렇게 되셨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G 곱하기 T가 얼마야? T가 V0 코사인 세타분의 X의 제곱 이렇게 해서 대입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뭐를 하면 정리를 하시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예요. 자, V0는 이제 지워질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탄젠트 세타 X가 되죠. 왜? 코사인분의 사인. 탄젠트 세타 X. 되셨나요? 마이너스 2분의 G에 밑에가 V0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X의 제곱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식이 되는 거죠? X에 대해서 제곱항을 가지는. 그쵸? 그리고 앞에 개수가 뭐야? 마이너스니까 뭐야? 위로 볼록. 되셨나요? 예, 이렇게 되는 포물선 운동이 됩니다. 그거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거 있었죠? 기억나나요? 뭐 최고점, 그러니까 이제 얘는 최고점 도달 시간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낙하 시간, 지면 도달 시간, 그 다음에 수평 이동 거리 이런 거 있었잖아요. 얘도 똑같이 합니다. 최고점 도달 시간부터. 되셨나요?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의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가요? 근데 최고점 도달 시간은 어떤 힌트가 하나 있어요. 전체 날아간 시간의 반인데 이게 전체 날아간 시간은 우리가 나중에 채공 시간 그럴 거고 최고점 도달 시간의 2배가 뭐라고? 채공 시간이죠. 최고점 도달 시간의 2배가 뭐야? 채공 시간이니까 우리 뭐만 구하면 되냐면 일단은 최고점 도달 시간만 구하면 돼. 최고점 도달 시간이라는 게 뭐죠? 공이 연직상방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맨 위에 올라가서 정지했다가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올라가면 어떤 형태가 돼? 그래서 정지 상태가 되잖아요. 그렇죠? 즉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Y축 방향으로의 속도가 얼마예요? 그렇죠. 그렇게 푸는 거예요.
y축 방향으로의 속도가 제로. 요 놈으로부터 하는 거죠. 요 놈. 요 놈으로부터. 되셨나요? 예. 자, 따라서 자, VY는 다시 한번 써보면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인데 그때 뭐가 0이라고요? 나중 속도가 0인 점이 뭐라고요? 최고점 도달 시간. 네. 됐어요? 예. 자, 따라서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 T는 G분의 V0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이게 뭐라고요? 최고점 도달 시간. 최고점 도달 시간. 이해가나요? 최고점 도달 시간이 됩니다. 이런 얘기지. 되셨나요? 어? 됐어요? 자, 이제 최고점 높이 구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건 좀 지울게요. 자,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최고점의 높이가 얼마냐. 이제 그거 공부하자. 최고점의 높이가 얼마냐. 최고점의 높이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 시간이 최고점 도달 시간일 때까지의 변이죠. 그러니까 변이의 식이 y축 방향의 변이의 식이 어떻게 됐어요? y축 방향의 변이의 식이 y는 v0 사인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 그죠? 되셨나요? 예. 그러면 최고점 도달 높이니까 이 스몰 y 대신에 뭐라고요? 라지 h 이러면 될 거예요. 라지 h는. 그죠? 라지 H가 뭐죠? 높이 최고점 높이를 구하고 있어요 지금. 최고점 높이. 예. 자, h는 어떻게 된다고요? v0 사인 세타 최고점 도달 시간 g분의 v0 사인 세타 g분의 v0 사인 세타. 됐죠? 마이너스 2분의 1 g 곱하기 t의 제곱. 됐죠? 예. 자, 뭐분의 g 제곱분의 어떻게 해요? v0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 되셨나요? 네. 그럼 g 하나 지우면 2g분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쪽에다 뭐 곱해야 돼요? 2 곱해야 되죠. 그러니까 2g분의 이쪽에다 2 곱해서 2 곱하기 v0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 맞죠? 네. 그 다음에 그 뒤에 마이너스 어떻게 한다고요? v0 제곱 사인 제곱 세타. 됐죠? 오. 됐어요? 그럼 간단하게 됐죠? 어떻게 됐어요? 2g분의 v0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자, 사인 제곱 세타를 좀 이제 보기 좋게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사인 공식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2g분의 v0 제곱. 그래서 200각 공식 쓰면 어떻게 돼요? 200각 공식 쓰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거 2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제곱 마이너스 이 코사인 제곱을 있어 마이너스. 네, 뭐 그렇게 바꾸셔도 되고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좀 길다. 바꾸시지 않아도 되고요. 여기까지 보셔도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잠깐만. 최고점 도달 높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뭐 있어요? 시간. Y. 결국 y축 방향으로의 속도 성분이죠. 그죠? 그 속도 성분을 바꿀 수 있고 g는 못 바꾸잖아요. 네, 그 말이에요. 되셨나요? 네. 자, 이제 최고점 높이 말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수평으로 던져진 문제 경우에도 뭐 했었죠, 우리? 수평 도달거리. 그죠? 수평 도달거리. 자, 수평 도달거리 했었죠? 수평 도달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채공시간의 2배. 그리고 뭐야? R은 채공시간의 2배이고 V 뭐야? X 곱하기 ET죠. 채공시간. 그죠? 그래서 최고점 도달 시간의 2배 곱하기 X축 방향의 속도. 되셨나요? X축 방향의 속도가 어떻게 돼요? V0 코사인 세타 곱하기 2 곱하기 G 제곱 G분의 V0 사인 세타. 그렇죠. V0 사인 세타. 되셨나요? 그래서 G분의
V 제로의 제곱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러면 코사인 2세타. 코사인이야? 사인 아니고? 아, 2사인 세타. 어. 사인 세타. G분의 V 제로의 제곱 사인 2세타. 맞아요. 자, 그러면 사인 2세타가 최대일 때. 1. 최대일 때가 뭐야? 최대일 때가 가장 멀리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2세타가 얼마일 때? 1일 때. 사인 세타가 1일 때가 언제? 90이죠, 90. 그죠? 그러니까 세타 얼마? 45. 45도로 던질 때, 45도로 던질 때, 이론적으로 어떻게? 그죠? 수평 이동 거리가 최대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이해가셨나요? 됐어요?